안녕하세요. KB증권 소비자보호 도우미 김수연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과 금융소비자의 3대 권리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금융소비자는 이를 이용하는 금융거래가 일어납니다. 이때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의 금융거래는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융회사는 금융상품의 구조와 금융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금융소비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융거래 조건을 결정하는 교섭력도 금융소비자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 따라서 금융거래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보력과 교섭력에서 상대적으로 열의에 놓여 있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금융회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금융산업과 금융시장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비자 보호는 전체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금융기술이 발달하면서 금융거래 방식이나 금융시장의 환경도 변화하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방법도 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러한 금융소비자보호의 필요성에 따라서 2021년 3월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됐습니다. 4. 금소법에 따른 상품 분류.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금융상품을 예금성 상품, 투자성 상품, 보장성 상품, 그리고 대출성 상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 예금성 상품은 은행 예금 등 원금이 보장되고 이자 수익이 발생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2. 보장성 상품은 보험료를 납입하고 장래에 보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3. 투자성 상품은 펀드 등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투자 손익이 발생하는 상품입니다. 4. 대출성 상품은 먼저 돈을 빌려서 사용한 후에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상품입니다. 이렇게 기능에 따라 구분함으로써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동일한 기능에 대해 동일한 규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거래 단계에 따라서 금융소비자에게 사전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금융상품 판매 행위를 규제하며 금융소비자의 사후권리 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금융소비자의 3대 권리.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3대 소비자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청약 철회권, 위법 계약 해지권, 자료 열람 요구권입니다. 먼저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청약 철회권입니다. 1. 정의.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체결 후 일정 숙려기간 동안 불이익이 없이 금융상품 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 적용상품. 금소법상 대출성 상품, 신용대출 포함, 투자성 상품, 보험성 상품입니다. 3. 행사기간. 청약 철회권은 체결된 계약이 철회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의 계약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철회권의 행사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보장성 상품은 일반 금융소비자가 상법 제640조에 따른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까지 행사 가능합니다. 대출성 상품은 대출 계약 후 14일 이내에 철회의 의사표시 및 대출 원리금과 부대비용 상환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가 가능합니다. 투자성 상품은 비금전 신탁계약, 고난도 펀드, 금전 신탁계약, 투자 일임 계약에 한하며 일반적으로는 계약 서류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철회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거래 당사자 사이에 이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계약서에는 전자문서도 포함되며 전자문서에는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도 포함됩니다. 4. 일반 금융소비자의 한함. 아래 해당자는 철회권자에서 제외. 전문 금융소비자.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 자산 규모 등에 비춰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 감수 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입니다. 단, 전문 금융소비자 중 일반 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해야 하며 금융회사가 동의한 경우 해당 전문 금융소비자는 일반 금융소비자로 봅니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법인입니다. 위법 계약 해지권입니다.
정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아래 5대 판매 원칙을 위반해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수료, 위약금 등 불이익 없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행사 요건, 금융소비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범위 내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해지 요청이 가능합니다.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고 거절 시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위법 계약 해지 요구서, 위반 사실 입증 서류 등 요청서 등을 제출합니다. 제출처는 방문 접수와 등기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요구 거절, 아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금융소비자의 위법 계약 해지 요구 거절이 가능합니다. 1. 위반 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한 경우. 2.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반 사항이 없었으나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 변경에 따라 위반 사항을 주장하는 경우. 3. 회사가 금융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 사항을 시정한 경우. 4. 회사가 계약의 해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위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객관적 합리적인 근거 자료를 금융소비자에게 제시한 경우. 단, 회사가 계약의 해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항목의 구문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소비자의 연락처나 소재지를 알 수 없거나 이와 유사한 경우, 해당 사유 해소 후 통지. 자료 확인을 위하여 소비자의 동의하에 통지 기간을 연장한 경우, 연장기간 통지. 5. 금융소비자가 회사의 행위에 법 위반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알았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5대 판매 원칙, 적합성 원칙 위반은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적용되는데요. 금융회사가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권유할 때 일반 금융소비자의 재산 상황, 투자 경험, 신용 및 변제 계획 등을 고려해서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금융상품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험 성향이 낮은 금융소비자에게 위험 등급이 높은 금융상품을 권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적정성 원칙 위반입니다. 적정성 원칙은 일반 금융소비자가 스스로 금융상품을 선택할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이 경우에도 금융소비자의 재산 상황, 투자 목적과 경험 등 관련 정보를 파악해서 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이라고 판단되면 그 사실을 금융소비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적합성, 적정성 원칙과 관련해서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정보를 조작하도록 유도해서도 안 되고 금융소비자가 적합성 원칙의 적용을 원치 않는다는 동의를 받아서도 안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설명 의무 위반입니다. 금융회사는 금융상품을 충분히 이해하고 중요한 사항을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갖습니다. 이때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설명하거나 왜곡, 누락해서 설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금융소비자가 이해를 했다고 하는 것을 확인받고 핵심 설명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의 설명과 제공된 정보를 통해서 금융상품을 잘 이해하고 나서 서류에 서명을 해야겠습니다. 금융상품의 종류에 따라서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하는 중요사항이 조금씩 다릅니다. 1. 예금성 상품의 중요사항은 상품 내용과 이자율, 수익률 등이 있습니다. 2. 투자성 상품의 중요사항은 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위험 등급, 수수료 등입니다. 3. 보장성 상품의 중요사항은 상품 내용, 보험료,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보험금 지급 절차, 위험 보장의 범위, 위험 보장 기간 등입니다. 4. 대출성 상품의 경우 상품 내용, 상환 방법, 담보, 부담 총액, 계약 해지 사항 등이 중요사항입니다. 제휴 상품의 경우 연계 제휴 서비스 등의 내용과 이행 책임에 관한 사항, 연계 제휴 서비스 제공 기간 등이 주요 사항입니다.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위반은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영업행위를 말합니다.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가 대출을 받을 때 구속성 상품 또는 끼워 팔기와 같이 다른 금융상품을 계약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부당한 담보, 연대 보증을 요구하거나 대출금 상환 방식을 강요하고 부당한 중도 상환 수수료를 부과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해 편익을 요구해서 제공받거나 연계, 제휴 서비스를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5번째로 부당 권유행위 금지 위반입니다. 부당 권유는 금융 소비자가 금융 상품을 오인하거나 잘못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금융회사는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금융 소비자가 확실하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려서는 안 되고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려서도 안 됩니다. 또한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해서도 안 됩니다. 보장성 상품의 경우에는 금융 소비자에게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방해하거나 알리지 않거나 부실하게 알리도록 권유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금융 소비자가 질병이 있는 경우에 보험 상품을 계약할 수 없는 경우가 있지만 보험 설계사가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고지 의무 이행을 하지 않도록 유도해서 계약 체결을 성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투자성 상품의 경우에는 금융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방문이나 전화를 하거나 계약 체결을 거절했는데도 계속 권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6대 판매 원칙 중 광고에 대한 규제는 제외됩니다. 자료 열람 요구권입니다. 개념. 금융 소비자가 분쟁 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 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회사가 기록 및 유지 관리하는 자료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자료의 종류. 1. 계약 체결에 관한 자료. 2.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3. 금융 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4. 금융 소비자의 권리 행사에 관한 자료. 5. 내부 통제 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6.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7. 1부터 6까지의 자료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해서 고시하는 자료입니다. 열람 가능 기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10년간 보관이 가능하며 일부 자료의 경우 5년까지만 보관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1. 자료 열람 요구서, 위반 사실 입증 서류 등 요청서 등을 제출합니다. 2. 제출처는 방문 접수와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3. 자료 열람 요구서 작성 후 제출 시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 수락 여부 및 결과가 통지됩니다. 단,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 소비자에게 알리고 열람 연기가 가능합니다. 요구 거절.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 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이 가능합니다. 1. 법령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열람으로 인해 회사의 영업비밀이 현저히 침해되는 경우. 4. 개인정보 공개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열람하려는 자료가 열람 목적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입니다. 3. 금융 소비자의 권리 구제. 1. 금융 분쟁 해결 절차 개관. 금융 소비자가 금융거래와 관련해서 손해를 입은 경우에 1. 당사자인 금융 소비자와 금융회사 간에 직접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우선 금융 소비자는 금융회사의 소비자 불만 접수 창구를 통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금융회사가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당사자 간의 해결이 원만하지 않은 경우에는 2. 금융 민원과 3. 금융 분쟁 조정이라는 피해 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금융 민원은 주로 금융감독원에 신청하지만 한국소비자원, 금융협회, 소비자단체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분쟁조정은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금융거래 당사자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법입니다. 4.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해서 재판을 통해 구제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2. 금융민원 제기 절차. 민원 제기. 금융소비자는 금융 관련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할 수 있는데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이금융민원센터 또는 전화 1332를 이용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민원을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체국과 관련된 민원은 우정사업본부에서, 새마을금고와 관련된 민원은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그리고 대부업자에 대한 민원은 관할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합니다. 민원 해결 기간. 금융민원은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다만 분쟁 조정이 필요한 민원은 30일 이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이 필요한 민원은 60일 이내에 처리되며 이 기간에는 서류 보완, 사실관계 조사에 필요한 시간과 공휴일, 일요일이 제외됩니다. 3. 금융분쟁조정. 금융분쟁조정이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 금융감독원이 조정 의견을 제시하고 당사가 수락하여 합의하도록 하는 금융소비자 피해구제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라는 법적 기구를 두고 판사, 검사, 변호사, 소비자보호단체의 임원, 금융회사와 금융관계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금융전문가, 전문의 등 30인 이내로 구성됩니다. 금융분쟁의 당사자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을 수락하게 되면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므로 결과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고 당사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분쟁 조정 소송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새로이 마련됐습니다. 소송 중지 제도는 분쟁 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에 법원이 그 소송을 중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정 이탈 금지 제도는 금융소비자가 신청한 2천만 원 이내의 소액 분쟁은 분쟁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금융회사가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앞서 살핀 자료 열람 요구권은 금융소비자가 분쟁 조정이나 소송에 대응할 목적으로 금융회사의 자료를 요구하면 금융회사는 이에 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은행과 금융투자회사와 관련된 민원이 30.7%와 83.2% 각각 증가했습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 금융회사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그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소비자의 손해가 금융분쟁 조정으로도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금융회사가 조정 의견을 금융회사가 부당하게 거부하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소송 비용을 지원하도록 의결해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의 소송 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기타.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에 대해서 판매 제한 명령, 징벌적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명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고의, 과실의 입증 책임을 금융회사에게 지우고 있습니다. 이상 KB증권 소비자보호 도우미 김수연이었습니다. 앞으로도 KB증권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교육 영상들을 게시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